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메이투안 주가가 14.86% 급락했습니다. 메이투안 과거 주가 흐름을 쭉 보시면 2021년 2월 17일 고점인 451.4 홍콩달러를 찍은 후 계속 하락했는데 2022년 2월 18일 종가가 188 홍콩달러로 고점 대비 58% 하락했습니다. 찐중투 직전 영상인 중국 시황 2월 18일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말씀드렸다시피 2월 18일 메이투안 급락의 직접적인 악재는 2월 18일 오후 발개위 등 14개 부처에서 공동 발표한 서비스업 관련업종 발전 회복 촉진 정책 중 두 번째 소제목인 외식업 곤란 완화 지원 조치 중 12번째 항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들을 유도해 외식업자 대상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하향 조정해 외식업체들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플랫폼 기업들을 유도해 코로나 고위험 지역에 있는 외식업자에게 단계적인 수수료 우대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즉 지금 외식업체들이 어려우니까 메이투안 등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이 조만간 외식업자 대상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중국 현지 칼럼 하나를 선택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게재일은 2022년 2월 19일, 제목은 정책 발표, 메이투안 다이빙. 다이빙에 따옴표가 있으니까 주가의 급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선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1년 9월 7일 영상인 메이투안 2021년 2분기 실적 및 현황 분석, 키워드는 EQ 실적, 배달기사 보험, 반독점 규제, 업계 경쟁. 이 영상을 보신 전제하에 오늘 영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맥상통한 내용이라서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화면에는 칼럼을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제목, 정책 발표, 메이투안 다이빙 2022년 2월 19일. 2021년 10월 반독점 처벌에 이어 메이투안은 또 한 차례의 정책 펀치를 당했다. 2022년 2월 18일 발개위 등 14개 부처에서 서비스업 곤란 업종의 발전 회복 촉진 정책을 발표했고 그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들을 유도해 외식업자 대상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하향 조정해서 외식업자들이 경영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이는 메이투안의 음식 배달 수수료 인하가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영향으로 메이투안 주가는 14.86% 폭락해 188 홍콩달러로 마감했다. 그럼 이번 정책은 메이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는 메이투안 관련 악재는 다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가? 첫 번째 소제목, 음식 배달 사업 수익성 압력. 메이투안의 사업 구성은 주로 호텔 예약, 음식 배달, 신사업 및 기타 등이다. 그중 신사업과 기타 사업에는 동네 공동구매, 메이투안 장보기, 콰일류, 메이투안 퀵바이 및 메이투안 자전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출의 기여도 면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이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기별 매출 구성을 보면 음식 배달 서비스가 54.24%를 차지했다. 네, 이 그림이 바로 메이투안의 매출 구성인데요. 빨간색은 호텔 예약 17%, 음식 배달 서비스 54%, 신사업과 기타가 28%를 차지합니다. 계속할게요. 더 중요한 것은 음식 배달 사업은 메이투안이 고객을 유치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음식 배달 사업의 이익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다. 2021년 2분기 메이투안의 배달 건당 이익은 0.69유안에 불과했고 그중 대부분은 광고 마케팅 매출이 기여한 것이다. 만약 광고 매출을 제외한다면 메이투안의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은 아마 적자 상태에 처했을 것이다. 이번 2월 18일 발표한 정책에 의해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메이투안의 음식 배달 사업의 수익성 압력은 더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가? 기존에도 메이투안의 음식 배달 사업은 계속해서 수수료 인하 압력에 직면해 왔다. 여론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메이투안은 2021년 5월부터 수수료율 투명화 시범 작업을 시행해 기존의 비교적 단순한 수취 방식을 변화시켰다.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비를 기술 서비스비와 계약 이행 서비스비 이 두 개 부분으로 나눴는데 그중 기술 서비스비에는 정보 전시 서비스, 거래 서비스, IT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이행 서비스비에는 구체적으로 거리, 주문 가격, 시간대 등 3개 부분으로 세분화해서 거리의 원근, 주문 가격의 크기, 시간대 차이 등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방식은 오히려 메이투안의 전체 수수료율을 오르게 했다.
2021년 3분기 메이투안의 음식 배달 사업 수수료율은 11.78%로 전년 동기 대비 1.27%포인트 올랐다. 즉, 메이투안은 빅데이터 수단을 통해 배달 기사들의 배송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을 제고함으로써 수수료율 인하가 가져다준 압력을 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메이투안의 정책적 리스크가 완전히 다 반영됐다는 것을 의미한가?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제목 음식 배달 사업 수익성 압력이고,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은 메이투안의 악재는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 시장 리서치 기관인 мя오터는 이렇게 분석한 바 있다. 음식 배달은 메이투안의 주요 고객 유치 경로와 최대 매출원이지만 머리 위에 정책이라는 날카로운 검이 세 자루 있다. 첫째는 반독점 압력, 둘째는 음식 배달 사업 수수료 인하 압력, 셋째는 배달 기사들의 복지 문제다. 지금 반독점 처벌과 수수료 인하 정책은 이미 구체화됐지만 배달 기사들의 복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메이투안이 직면한 최대 리스크이기도 하다. 네, 이 부분은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메이투안은 경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배달 기사를 제3자 고용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다. 즉, 배달 기사들의 보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인데, 많은 피위탁 측이 보통 최저 기준으로 배달 기사들의 사회보험을 납부하거나 또는 심지어 아예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1년 5월 북경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부처장 왕린이 배달 기사 체험을 한 후 메이투안과 면담을 했는데, 당시 메이투안 측은 이렇게 직언했다. 지금 메이투안 플랫폼에 등록한 배달 기사는 1,000만 명에 근접하고 그들은 다 메이투안 소속 직원이 아니고 외부 위탁 관계다. 그래서 하루 3yuan에 해당되는 상업보험만 납부해 줄 수 있고, 기사가 문제 발생 시에 그 상업보험으로 부담한다. 상업보험에는 60만 yuan의 사망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또 5만 yuan의 의료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배달 기사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7월 26일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에서 배달 기사 정당 권익 보장을 취지로 하는 전방위적인 요구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노동소득 보장, 노동안전 보장, 사회보장 개선, 식품안전 수호, 종업환경 개선, 조직건설 강화 및 모순 처리 시스템 강화 등 7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네, 이 내용도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작년 7월 26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정책 명칭은 온라인 외식 플랫폼의 책임 구체화, 음식 배달원 권익 착실히 수호할 것에 관한 지도 의견이고, 당시 주가는 7월 26일 13.76% 급락한 데 이어 7월 27일 17.66% 급락했습니다. 네, 계속할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음식 배달 사업은 이익률이 낮거나 심지어 적자다. 여기에 만약 1,000만 명의 사회보험 비용까지 들면 음식 배달 사업의 대규모적인 적자 전환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만약 이 사업의 출혈이 심각하다면 선순환적인 발전에 불리하고 메이투안이 도모하고 있는 고빈도 저마진 사업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저빈도 고마진 사업으로 현금화하는 이런 메이투안의 사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배달기사 복지 문제는 메이투안의 전반적인 상업 모델로 하여금 조정 리스크에 직면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메이투안의 그 천장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자들의 상상 여지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메이투안은 지금 음식 배달 사업 외의 고객 유치 수단이 시급하다. 하지만 메이투안优选, 콰이류와 메이투안 마이차이 등 사업을 보면 콰이류와 메이투안 마이차이는 지금 아직 큰 소용이 없고, 메이투안优选만이 메이투안이 비용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메이투안优选은 동네 공동구매 서비스고 콰이류는 투비. 2021년 8월 메이투안이 외식업 대상으로 납품하는 B2B 사업인 콰이류는 이미 위축되기 시작했다. 레이트 포스터의 보도에 의하면 콰이류는 근 1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도시에서는 잠정 중단하고 일부 1, 2선 도시만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는 콰이류가 중소도시 시장에 대한 탐색이 일시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출혈이 심한 상황에서 메이투안이 스스로 간법을 하기 시작해 전선을 축소하고 동네 공동구매 사업에 포커스를 둔다는 뜻이다. 또한 메이투안 마이차이, 즉 메이투안 장보기도 큰 책임을 짊어지기 어렵다.
지금 분산 미니 창고 방식의 수익 모델은 줄곧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데다 동네 공동 구매에 비해 분산 미니 창고 방식의 성장 공간은 제한적이다. 동네 공동 구매 뒤에는 1,000억 yuan급의 시장이다. 가이도 컨설팅은 2021년 중국의 동네 공동 구매 시장의 규모가 1,200억 yuan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메이투안은 동네 공동 구매를 자사 플랫폼의 새로운 고객 유치 경로로 간주하고 사업의 경계를 확대하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상 여지를 넓히려고 한다. 메이투안의 동네 공동구매 플랫폼인 메이투안 요우xuan의 일별 주문 건수는 3,500만 정도이고 연말 예상 목표로는 6천만 건이므로 이미 업계의 우두머리가 됐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동네 공동구매 사업은 적자라는 대가 외에 감독관리상의 압력에도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조연급의 공동구매 시장 뒤에 인터넷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진입했다는 점이 감독 당국의 주시를 받게 되면서 동네 공동구매 사업도 잇따라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시장감독관리청국은 동네 공동구매라는 업종에 대해 9가지 불가라는 요구를 제시했는데 주로 저가 덤핑, 빅데이터를 통한 이익 착취, 상품 품질 통제 등 여러 면에 대해 규범 요구를 제시했고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9가지 불가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2021년 3월 3일 시장감독관리청국은 정신优选, 또또말차이, 메이투안优选,实惠团 등 동네 공동구매 업체 4곳 대상으로 150만 yuan 벌금이라는 행정처벌을 내렸고 시샹호에 대해 50만 yuan 행정벌금을 매겼다. 2021년 5월 27일实惠团의 저가 덤핑 행위에 대해 시장감독관리청국은 150만 yuan의 벌금과 영업정지 및 정돈이라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2021년 11월 시장감독관리청국은 홈페이지에서 메이투안优选, 즉 메이투안의 동네 공동구매 플랫폼 메이투안优选의 부정당 가격 행위건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표했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메이투안의 악재는 아직 다 나온 건 아니며 경영면에 있어서 여전히 거대한 불확실성 리스크에 처해 있다. 네, 이상 2월 19일 메이투안 관련 현지 칼럼 한 편을 공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